이분은 남성 갱년기 관련한 걱정거리 적어주신 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을 먹으면서 뽀얀거탑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에 메일 보내고 난 다음에 한참 쉬시다가 두 번째 메일을 보내주셨대요. 지금도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49살 남성이라고 본인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제일 큰 변화가 소변을 본 후에 몇 분 있다가 이제 그 속옷에 소변이 이렇게 살짝 묻어나는 거예요. 그 일명 이렇게 따옴표하고 떨구기 작업을 좀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소변에 묻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좀 많이 마시면 대변이 나올 것 같아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욕도 많이 감퇴하고요. 아마도 이제 남성 갱년기 관련한 여러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보다 정확한 남성 갱년기의 증상 및 그 대처 방안 같은 것을 알고 싶다고 사연에 보내오셨네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시답니다. 영양제나 보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고요. 이거 아마 본인도 걱정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으실 거고 듣고 계시는 여성 청취자분들도 내 남편이 혹은 우리 아버지가 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사무직이 많아지면서 오래 앉아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립선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사이클도 타지 말아라, 눌리는 거 이런 것들 압박을 받지 자전거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전립선에서 나오는 우리 소변을 조절하는 관략근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근육의 힘이 점점 사실 약해져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될 때 우리가 대소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힘을 쓰잖아요. 그때 대변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막 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을 정확하게 방광이 쫙 짜서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뒤에 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뭐 급박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이가 먹어가는 일반 상황인데요. 이게 심해지는 사람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환자를 보면 이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우리 그 비뇨기과에 쓰는 약을 그 알파1 블로커죠. 하도 그런 걸 줘요. 소변 그렇게 흘리지 않도록 하는 약을 줍니다. 근데 그거 먹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약을 먹이고 하면서 좀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힘이 딸려서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을 할 때 조금 너무 밤새 일하고 힘들게 막 일한 사람들이 소변 조절이 더 안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거든요. 특히 40, 50대. 그래서 사실은 좀 앉아서 하는 일 너무 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운동하시면서 나이가 먹어가는 걸 좀 지연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총체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운동 전혀 안 하신다고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오래 앉아 있고 이런 분들 더 조절이 안 되고요. 요즘에 일이 더 많아서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아보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한 이후에 이 상태를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신 교수님은요? 뭐 전형적인 그 노화의 현상이긴 한데요. 우리가 49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아니요. 우리 뭐 30대만 돼도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하면 노화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폐경기가 있으면은 갱년기가 뭐 폐경으로 인해 갖고 여성 호르몬 확 떨어지면서 그렇게 노화가 빨리 가속되는 것처럼 남성도 나이가 들면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기부전, 성욕 감퇴, 피로, 무기력증, 우울, 짜증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남성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립선 비대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시면 사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 있으면 기준치보다 보충하면 이런 것들 좀 회복되기는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충은 어떻게 해요? 약을 먹나요? 예. 주사제도 있고요. 먹는 약도 있고 패치도 있긴 한데 네. 정말 그거는 그 기준에서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럼 호르몬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그 수치와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또 너무 과잉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 여기서 받지 말고. 예,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영양제는 센트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영양제나 보양식에 대한 조언을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생활 습관이 네. 뭘 개선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런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없는지 보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네. 흡연, 과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여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적절한 성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성생활이 안 돼갖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건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성생활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뭔가 본인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뭔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상호 그런 아내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더 노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갔더니 여성 호르몬 수치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래요. 여러 증상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의사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길래 피 뽑아서 검사를 했대요. 정말로 이제 갱년기 시작입니다. 폐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지를 받아서 본 순간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하더래요. 나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내 호르몬 수치 자체가 너는 이미 노인이야, 내지는 너는 이미 늙었어라는 판정을 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진짜 한 몇 달 동안 우울증 비슷하게 만나자고 해도 전화도 없고 뭐 카톡 보내면 씹고 막 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좀 뭐랄까 내 몸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심리적인 노력, 네. 그다음에 생활을 습관을 바꾸는 노력. 저도 얼마 전에 재활의학과에서 이 척추 쪽에 엑스레이 쫙 찍었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했는데 척추 상태가 이미 이제 노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분명히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든 아프다 그러는데 당신도 그럴 거다. 요통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운동해야 된다. 스트레칭 해야 되고 필라테스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30대부터 당연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러저러한 수치에 크게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환자분들. 뭐 조기 폐경 환자들도 많이 보는데요. 치료 잘하면 호르몬 수치가 돌아와요. 아, 그러기도 네, 해요? 저는 뭐 이번 달에도 한 2명 정도 조기 폐경 환자가 왔는데 조기 폐경이란 몇 살 정도? 40살 뭐 중반에 폐경이 오는 거죠. 원래는 50대 초반에 나오는 건데 한 4, 5년 빠른 경우고 그때 수치가 이제 우리 FSH가 막 올라가요. 호르몬 수치가 폐경이 되면. 근데 심리적인 안정하고 약물 치료 잘하면요. 돌아와요. 수치가. 그리고 생리도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립선이나 호르몬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영향이 항상 많이 끼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치료하는 좋은 의사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사 네. 만나시기 바랍니다.